문명의 그 시작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는 이 메소포타미아 하부에 있는 수메르였고, 수메르를 점령하고 주도권을 잡은 게 아카드라고 했지. 아카드. 바벨론이라는 큰 글씨 주변에 보면은 우룩이 있고 우루가 있잖아요. 우룩이 있고 우루가 있습니다. 우루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그 우루, 갈대아 우루 할 때 우루고요. 우룩은 우르쿠죠. 우르쿠. 수메르 지역의 가장 강대하고 사실은 대단한 곳은 우르쿠예요. 우르쿠. 지난주 발견 길가메시도 우르쿠 사람이었고, 이 수메르 사람들은 다 우르쿠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리스와 로마는 관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로마가 자기들의 정신적인 고향은 그리스로 봤거든요. 그리스로. 숭상하잖아요. 그리스를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랑 하나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이것처럼 우르도 자기들의 정신적인 그런 본향을 우르쿠라고 봤어요. 우르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길가메시 사실을요, 언제 완성했냐면 우르 사망조 때 완성한 거예요. 우르 사망조 때. 우르쿠가 아니고 우르 사망조 때 우르쿠의 전설적인 길가메시 왕의 이야기를 편집하고 완성을 시킨 게 우르 사망조 때거든요.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이게 우르이고, 그 우르 그 밑에 보면은 에리두라고 있어요. 에리두, 영어로 에리두. 이 에리두가 지난주에 드린 수메르 왕명록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에서부터 권력을 받은 최초의 도시가 에리두로 등장하죠. 에리두는 그때 한 번 등장해요. 한 번. 그 위에는 등장하지 않는 전설의.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의 시작은, 수메르 문명의 시작은 이 에리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리두부터. 근데 이때는 거의 뭐 신화의 시대니까. 그래서 11개의 도시들이 이제 서로 막 각국을 펼치는데, 이 지역이 수메르 지역이죠. 이 수메르 지역이고, 그 위에 보면 바벨론 있잖아요. 이 바벨론 부근이 아카드 지역이에요. 아카드 지역. 그래서 수메르가 한 1000년간, 3300년경부터 한 2300년까지 1000년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문명을 선도해 가다가 대략 2300년 경에는 아카드가 등장하면서, 누구요? 사르곤 2세 대제가 등장하면서 여기를 다 점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보통 다 왕, 총독이라고 번역하지만 수메르에서는요, 도시마다 그 왕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요. 어디서는 엔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루갈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엔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다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른데, 우리는 편의상 엔하고 루갈은 그냥 왕으로, 엔씨는 총독으로 그냥 번역을 하는 거죠. 총독은 뭡니까? 왕이 있으면 총독을 파견하잖아요. 파견. 이 아카드 때부터 이런 걸 한 거예요. 제국을 만든 다음에 땅이 워낙 커지니까 각 도시에 자기 총독을 보내가지고 총독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가 이때부터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 어떤 제국이건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총독이 아니고 자기의 혈연 관계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 봉건제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 혹은 자기의 아주 충실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영토를 맡기고 주는 봉건제도 하는 거고. 유럽도 봉건제도지만 유럽도 다르죠. 또 유럽하고는. 근데 그런 식으로 다 포함이 건 뭐냐면, 아까 아브라함이 초기 청동기 말기, 그리고 중청동기 시작하는 시기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을 고대 근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메르 문명이 3500년경에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 11장인가요?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퍼져나갈 때, 바벨탑 이후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때 퍼져나가서 문명을 시작하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예요. 11장에 보면은. 이게 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문명의 그런 발전하는, 인류 문명이 뻗어나가는 지역하고 그냥 일반 고고학에서 발굴해가지고 말하는 인류 문명의 그 지역이 일치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런 거 보면은 어거지가 아니고,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일반 문서에서는 가령 수메르 왕 계보 같은 경우 왕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후 에리두에 왕권이 있었다로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자료. 초기 청동기 시대 때 이렇게 왕권이, 물론 신화의 시대지만 이 에리두라는 곳에서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에리두 다음에 실제적으로 강력한 왕권으로 주변 도시들을 점령한
왕이 키시라는 도시, 키시. 수메르의 11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키시라는 도시의 에타나 왕입니다. 에타나 왕. 그 사람은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단편들을 보았을 때 이 에타나라는 사람이 수메르 지역을 거의 최초로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패권을 장악한 사람이 이 에타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석기와 청동기의 차이는 청동기 때 도시가 거대 도시가 나오고 거기에 왕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딱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권에서도 이 청동기 시대 때에 가서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키시에서 에트나가 나오고 키시의 그 패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부각되는 게 이제 우룩이죠. 우르쿠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르쿠. 그래서 우르쿠 1왕조, 우라쿠 2왕조, 키시 1왕조는 뭐냐면 처음에 패권이 키시였죠. 그때가 키시 1왕조예요. 다음에 패권이 넘어가요. 중심이. 그러다가 다시 또 키시가 왕권을 잡아요. 패권을 잡아요. 그럼 그때가 키시 2왕조예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공부하시다가 우루 1왕조, 우루 2왕조, 우루 3왕조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거는 우루가 망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패권을 한번 뺏기고 그냥 패권 국가한테 존속되고 살다가 다시 강력한 리더가 나와가지고 패권을 장악하면 그게 다시 우루 2왕조. 그러다 또 다시 등장하면 우루 3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의 마지막 역사의 왕조는 우루 3왕조예요. 처음은 에리두. 신라의 시대죠. 거의 에리두에서 시작이 되고 키시에서 거의 이 최초의 그런 왕조 같은 게 등장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우루 3왕조에서 끝나는 게 수메르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수메르 역사가 끝날 때 거의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키시였고 그 다음에 우르쿠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르쿠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길가메시 같은 사람들이 아주 영웅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그 이후에 서사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도만 아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단군 얘기하는 거 어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단군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엘람인데 엘람은 수메르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에 있는 지역에서 수메르를 점령해갖고 엘람이 점령을 한 거예요. 엘람이. 그러면서 그 엘람한테 있다가 다시 수메르 안에서 독립을 한 게 우르쿠입니다. 그래서 우르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르쿠는 이민족을 몰아내고 다시 수메르의 이 기세를 올린 사람이 바로 우르쿠의 루갈 랄레문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들은 지난주에 드린 수메르 왕문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르쿠 다음에 마지막 수메르 국가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라가시하고 운마라는 도시입니다. 라가시하고 운마. 그래서 라가시의 에안나툼이 운마를 점령하면서 세운 비석이 독수리 기념비라는 거거든요. 독수리 기념비. 이런 비석들 하나하나가 발굴돼갖고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라가시의 에안나툼의 그런 승리 기록인데 이 에안나툼 다음에 왕이 된 에안나툼의 아들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패권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래갖고 이제 라가시가 힘이 확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라가시 에안나툼의 아들의 우르카기나 때 라가시가 다시 힘이 축소되면서 운마한테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운마의 이 루갈 자게시 이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인데 루갈 자게시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 장악해갖고 포각 정치를 하죠. 근데 이 루갈 자게시를 무너뜨린 게 바로 카드 제국의 사르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사르곤 대제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거의 다 이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르곤은 원래 키시 왕의 술 맡은 간원이에요. 술 맡은 간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 때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이게 나오잖아요. 술 맡은 간원은 이게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래서 사르곤의 직책이 술 맡은 간원이었어요. 술 맡은 간원. 굉장히 고위직인 거죠. 근데 그 사르곤이 왕권을 찬탈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카드를 중심으로 본인의 정치를 시작을 했고 결국 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면서 수메르 도시를 멸망시켰지만 수메르 문명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걸 다 본인이 흡수해버립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할 때 그게 수메르에서 끝난 게 아니고 아카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드도 수메르 문명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걸 그대로 흡수를 했으니까요. 흡수를 해갖고. 그래서 이 사르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들을 파견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저기 멀리는 뭐 페르시아만 인더스, 인도까지 또 레바논까지 사람들을 보내갖고 무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언어는 다 수메르어였어요. 근데 아카드가 장악하면서 언어도 이제는 아카드어로 바뀌는 거죠. 아카드어.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들, 지금 이 기념비라든가 신하들 발견하는 문서들 있잖아요. 이건 다 아카드어예요. 쇠기 문자. 쇠기라는 거를 이렇게 빼쭉한 거를 지능에 서는 거 갖고 만드는 거 있죠. 이걸 쇠기 문자라고 합니다. 쇠기 문자. 고대 근동의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쇠기 문자 아니면 서령 문자예요. 서령 문자. 서령 문자는 뭡니까? 상형 문자. 이집트의 그림 문자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형식입니다. 두 가지 형식. 근데 이 쇠기 문자가 결국은 페니키아 쪽으로 넘어가고 알파벳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의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기 문자의 발달은 이 수메르의 이 발달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카드 사르곤의 아들인 나람신 같은 경우가 유명한데 나람신 때 가서 거의 최초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이 곧 신이다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해요. 사실 메소포타미아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이 신이 아니에요. 그냥 신에게 제사 드리는 가장 높은 사람 정도. 이집트는 신이지만, 근데 나람신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의 자신을 신격화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물론 나람신 이후에 가면 다시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는요, 아카드는요, 그 사르곤과 나람신 때 그 두 사람만 거의 통치한 게 100년이에요. 수명이 길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성기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쇠락기가 오는 거죠. 아카드의 마지막 때는 구티족한테 이제 멸망을 해서 다시 이것도 이방인이죠. 엘람한테 한번 수메르가 점령되겠고 그다음에 구티족이에요. 구티족이 또 여기를 아카드를 점령하면서 또 완전히 이 메소포타미아를 장악을 하면서 다시 또 수메르 문명이 중단이 되는데 그거를 다시 독립을 시킨 게 우르쿠예요. 그러니까 아까 엘람도 우르쿠였죠. 그런데 이 구티족도 뭐라는 게 우르쿠의 우투헤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우투헤갈. 전쟁 영웅이죠. 그리고 그 우투헤갈 때 우투헤갈의 우르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우르남무라는 사람이죠. 우르남무. 우르남무가 우투헤갈을 추출하고 우르 사망조를 세운 거예요. 우르의 마지막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 우르남무입니다. 우르남무. 위에 구데아는 뭐냐면은 구데아는 실존 인물이에요. 라가시의 총독입니다. 라가시. 아까 그 뭐였죠? 사르곤의 아카드가 마지막에 망하잖아요. 구티족한테. 마지막 구티족한테 망할 때 그때 라가시의 총독이었던 구데아는 사르곤 이 아카드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왜냐면 발빠르게 구티족하고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가지고 자기 도시의 민중들, 백성들을 다 살려요. 다른 도시들은 다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근데 라가시는 구데아 때문에 명맥을 유지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도시의 민중들이 구데아를 자기들의 수호신처럼 여겼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 구데아 조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구데아 조각이. 이게 뭐냐면은 이건 거의 그 종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구데아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데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사르곤이나 아니면 나람신이나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게 도시의 총독이었지만 그 당시 이 구티족이 그런 쳐들어왔을 때 그때 대처를 해가지고 도시민들을 다 구해가지고 굉장히 영웅시되고 그런 신화화된 인물이 바로 구데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각으로 남아있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구티족을 몰아낸 게 우투헤갈이었고 우투헤갈이 전쟁 영웅으로 독립을 했지만 독립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사실은 충신이었던 자기의 친복이었던 우르남무가 전복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르 사망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궁예가 나라 세우고 다 했는데 그 결실을 누가 가져가요? 왕건이 다 가져가잖아요. 왕건이.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 영웅으로서 했지만 그건 우르남무가 다 가져가죠. 우르남무는 되게 중요한 게
우르나무 법전. 우리가 사실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류 최초의 성문법 배운 거 뭐죠? 함무라비였어요. 함무라비.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르나무가 발견되면서 함무라비 법전보다 수백 년 앞선 법전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우르나무 법전이죠. 우리 ANET의 사회 페이지에 보면은 법전 내용이 있습니다. 162행에 보면은 고아는 부자에게 넘겨지지 않았고, 과부는 유력한 사람에게 넘겨지지 않았고, 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넘겨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고대 근동 하면은 고대 사람 하면은 야만적이고 인권이 유린되고 지나치게 남성적이고, 그런데 법전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르나무 법전만 보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애정이 율법에 엄청나게 있잖아요. 약자 보호에 된 게. 근데 그게 성경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성경에 있는 율법, 모세 율법을 고대 근동에서 정말 비교 안 되는 대단한 법이야를 강조하려고 자꾸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우르나무 법전을 막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르나무 법전도 그렇고 함무라비도 그렇고 보세요. 약자에 대한 보호의 정신이 있어요. 고아라든가 아니면 과부라든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약탈당하고 착취당하는 것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법전에 있었던 그런 인류애를 가지고 들어온 거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건 성경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냐 막 그런 식인데, 이게 왜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나온 종교이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법전의 정신을, 좋은 것들을 취합해서 받아들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을 공부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여기에 우리의 그런 유일신의 신앙을 도입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한 것만 대단한 것처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고대 근동과 단절을 시키려고 해요, 단절을. 근데 단절시키는 게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모세 율법이 우르나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 영향을 받았다.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생각인가요? 이건 문제가 되는 생각이 아니죠.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제가 안 되고 사실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고대 근동의 토양에서 고대 근동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법체계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든 거죠. 물론 그 만든 거에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시라든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배우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적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사람 배우에 있는 하나님만 마치고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하면은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르나무 법전 같은 경우는 이게 모세 오경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하고는 비교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많아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에 대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이 법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여성이 남자를 유혹해갖고 간음을 했어요. 잡혔어요. 그러면 여성은 죽여요. 근데 남성은 그냥 보내요. 그런 것들. 근데 성서는요, 둘 다 죽여요. 둘 다 죽여요. 그러면 성서는 잔인하네? 그게 아니고 그만큼 동등하게 이제 본 거죠. 또 우르나무 때 했던 게 지구라트이죠. 지구라트. 총 높이가 21m입니다. 21m. 가로 세로가 46, 64m, 높이가 21m. 대단한 거죠. 21m면 되게 높은 겁니다. 21m.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바벨탑도 이런 형식이었을 거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지구라트의 주 목적은 뭡니까? 지구라트는 뭐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 무슨 방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탑이고 그 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제사 지낼 수 있는 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트의 주 목적은 제사용으로 있는 게 지구라트죠. 우르 사망조. 근데 그 우르가 멸망하죠, 결국요.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엘람한테 또 멸망해요. 엘람한테. 엘람. 그리고 아모리한테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되게 막 뭐 반란도 있고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동시에 엘람족과 아모리족이, 아모리족은 아까 서부 시리아 있죠. 시리아 쪽에서 넘어갔고 엘람은 동쪽에서 온, 동시에 해가지고 결국 멸망하고 엘람도 물러나고 결국은 아모리가 차지하는 거죠. 아모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의 역사, 아카드 수메르의 역사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모리의 역사. 그래서 처음에 근데 아모리는 그 이후에도 아모리는 메소포타미아뿐만이 아니라 동시대에 팔레스타인, 시리아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 다 퍼져가지고 영향을 미치죠. 아모리가. 근데 아모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힘이 세요. 강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전쟁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모리 전체를 묶어주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어요. 거기 그 우르사망주의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은 없는 거예요. 아모리한테 망했지만 아모리에 너무 많은 족속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차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혼란한 거예요. 혼란스럽지 여기를 막 통합하는 그런 권력이라든가 그런 구조는 없는 거죠. 시리아에도 아모리 족속이 들어가서 다 점령하고 다 부셔버렸어요, 다. 그런데 그걸 묶어주는 강력한 뭐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혼란한 시기죠, 그 혼란한 시기. 그 혼란한 시기에 그냥 아브라함이 탄생했고 나왔고 그런 것들. 그런데 그 아모리족을 통합하고 결국 하나의 강력한 제국으로 묶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함무라비. 그 유명한 함무라비. 이때는 철저하게 그 중기청동기입니다. 함무라비가 그러니까 1792년, 그러니까 18세기 사람이죠. 18세기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와서 막 다닐 때 그때는 메소포타미아가 권력의 공백이에요. 권력이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후에 그 들어갔을 때 전후해서 메소포타미아는 강력한 함무라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집트도 강력한 중앙조였어요. 중앙조. 이건 또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 때는 언제였느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구티족이 아카드를 점령했을 때 그래서 혼란한 시기 그때 나왔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죠. 대략 그때. 아니면 우투에갈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우르가 다시 올라왔는데 바로 또 우르남무한테 죽잖아요. 그 혼란 시기 그때 아니면 우르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나오는 시기. 그때 어간일 거다라고 보통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초기에서 중기청동기 넘어가는 그 시기였고 그 시기 때는 메소포타미아가 권력이 되게 공백기였다. 강력한 권력이 없었던 혼란기였다. 그 정도.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혼란기였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문명의 그 시작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는 이 메소포타미아 하부에 있는 수메르였고 수메르를 점령하고 주도권을 잡은 게 아카드라고 했죠. 아카드. 바벨론이라는 큰 글씨 주변에 보면은 우룩이 있고 우루가 있잖아요. 우룩이 있고 우루가 있습니다. 우루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그 우루, 갈대아 우루 할 때 우루고요. 우룩은 우르쿠죠, 우르쿠. 수메르 지역의 가장 강대하고 사실은 대단한 곳은 우르쿠예요. 우르쿠. 지난주 발견 길가메시도 우르쿠 사람이었고 이 수메르 사람들은 다 우르쿠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리스와 로마는 관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로마가 자기들의 정신적인 고향은 그리스로 봤거든요. 그리스로 숭상하잖아요, 그리스를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랑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이것처럼 우르도 자기들의 정신적인 그런 본향을 우르쿠라고 봤어요. 우르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길가메시 사실을요. 언제 완성했냐면 우르 사망조 때 완성한 거예요. 우르 사망조 때. 우르쿠가 아니고. 우르 사망조 때 우르쿠의 전설적인 길가메시 왕의 이야기를 편집하고 완성을 시킨 게 우르 사망조 때거든요.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이게 우르이고 그 우르 그 밑에 보면은 에리두라고 있어요. 에리두 영어로 에리두. 이 에리두가
지난주에 드린 수메르 왕명록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에서부터 권력을 받은 최초의 도시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에리두 다음에 실제적으로 강력한 왕권으로 주변 도시들을 점령한 왕이 키시라는 도시, 키시. 수메르의 11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키시라는 도시의 에타나 왕입니다. 에타나 왕. 그 사람은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단편들을 보았을 때 이 에타나라는 사람이 수메르 지역을 거의 최초로,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패권을 장악한 사람이 이 에타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석기와 청동기의 차이는 청동기 때 도시가, 거대 도시가 나오고 거기에 왕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딱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권에서도 이 청동기 시대 때에 가서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키시에서 에트나가 나오고, 키시의 그 패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부각되는 게 이제 우르크이죠. 우르크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르크. 그래서 우르크 1왕조, 우라크 2왕조, 키시 1왕조는 뭐냐면 처음에 패권이 키시였죠. 그때가 키시 1왕조예요. 다음에 패권이 넘어가요. 중심이. 그러다가 다시 또 키시가 왕권을 잡아요. 패권을 잡아요. 그럼 그때가 키시 2왕조예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공부하시다가 우르 1왕조, 우르 2왕조, 우르 3왕조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거는 우르가 망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패권을 한번 뺏기고 그냥 패권 국가한테 종속되고 살다가 다시 강력한 리더가 나와가지고 패권을 장악하면 그게 다시 우르 2왕조. 그러다 또 다시 등장하면 그가 에리두로 등장하죠. 에리두는 그때 한 번 등장해요. 한 번. 그 위엔 등장하지 않는 전설의.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의 시작은, 수메르 문명의 시작은 이 에리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리두부터. 근데 이때는 거의 뭐 신화의 시대니까. 그러면서 11개의 도시들이 이제 서로 막 각국을 펼치는데 이 지역이 수메르 지역이죠. 이 지역이. 이 수메르 지역이고 그 위에 보면 바벨론 있잖아요. 이 바벨론 부근이 아카드 지역이에요. 아카드 지역. 그래서 수메르가 한 1000년간 3300년경부터 한 2300년까지 1000년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문명을 선도해 가다가 대략 2300년 경에는 아카드가 등장하면서 누구요? 사르곤 2세 대제가 등장하면서 여기를 다 점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보통 다 왕, 총독이라고 번역하지만 수메르에서는요 도시마다 그 왕을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요. 어디서는 엔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루갈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엔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다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른데 우리는 편의상 엔하고 루갈은 그냥 왕으로, 엔씨는 총독으로 그냥 번역을 하는 거죠. 총독은 뭡니까? 왕이 있으면 총독을 파견하잖아요. 파견. 이 아카드 때부터 이런 걸 한 거예요. 대제국을 만든 다음에 땅이 워낙 커지니까 각 도시에 자기 총독을 보내가지고 총독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가 이때부터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 어떤 제국이건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우르 3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의 마지막 역사의 왕조는 우르 3왕조예요. 처음은 에리두. 신화의 시대죠. 거의 에리두에서 시작이 되고 키시에서 거의 이 최초의 그런 왕조 같은 게 등장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우르 3왕조에서 끝나는 게 수메르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수메르 역사가 끝날 때 거의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키시였고 그 다음에 우르크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르크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길가메시 같은 사람들이 아주 영웅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그 이후에 서사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도만 아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당군 얘기하는 거 어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당군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엘람인데 엘람은 수메르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에 있는 지역에서 수메르를 점령해갖고 엘람이 점령을 한 거예요. 엘람이. 그러면서 그 엘람한테 있다가 다시 수메르 안에서 독립을 한 게 우르크입니다. 그래서 우르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르크는 이민족을 몰아내고 다시 수메르의 이 기세를 올린 사람이 바로 우르크의 루갈 알레문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들은 지난주에 드린 수메르 왕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르크 다음에 마지막 수메르 국가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라가시하고 움마라는 도시입니다. 라가시하고 움마. 그래서 라가시의 에안나툼과
에안나토미 운마를 점령하면서 세운 비석이 이 독으로. 근데 다른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총독이 아니고 자기의 혈연 관계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 봉건제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 혹은 자기의 아주 충실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영토를 맡기고 주는 봉건제도 하는 거고. 유럽도 봉건제도지만 유럽도 다르죠 또. 유럽하고는. 근데 그런 식으로 다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아브라함이 초기 청동기 말기 그리고 중청동기 시작하는 시기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을 고대 근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메르 문명이 3500년경에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 11장인가요?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퍼져나갈 때 바벨탑 이후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때 퍼져나가서 문명을 시작하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예요. 11장에 보면은. 이게 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문명의 그런 발전하는 인류 문명이 뻗어나가는 지역하고 그냥 일반 고고학에서 발굴해가지고 말하는 인류 문명의 그 지역이 일치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런 거 보면은 어거지가 아니고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일반 문서에서는 가령 수메르 왕 계보 같은 경우 왕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후 에리드에 왕권이 있었다로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자료. 초기 청동기 시대 때 이렇게 왕권이 물론 신화의 시대지만 이 에리두라는 곳에서 이제